아주 종종 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상간남이 신용불량자에다가 이렇다 할 거주지도 없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남자를 왜 만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그 상간남이 성격도 좀 난폭해가지고 이 아내한테 그래서 뭐 욕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폭행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내가 한번 이렇게 맞아가지고 눈이 이제 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당연히 아니 당신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아내가 핑계 대기를 이제 뭐 친구들하고 어디 뭐 술집에서 삼겹살 구워놓고 이제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하고 자기 친구하고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걸 말리다가 이렇게 팔 휘젓는 상황에서 자기 눈이 맞았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퍼렇게 이제 멍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상간남한테 맞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 상간남을 이 아내가 계속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 아내도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상간남 차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무슨 모텔 이제 장기 숙박 또 결제도 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만난 거예요. 그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맞아가면서도. 근데 반면에 만약에 남편이 싫은 소리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 난리 납니다. 어떻게 자기한테 그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난리를 치는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상간남한테는 완전 저자세고 그냥 자기 남편한테는 완전 고자세인 거죠. 아무튼 뭐 계속 이렇게 지내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해서 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됐냐면은 이제 아내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핸드폰을 바꾸고 이제 기존에 쓰던 핸드폰은 이제 전원 다 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 어디 그냥 서랍에 넣어놨죠.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이 남편이 핸드폰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새 핸드폰을 살까 말까 하다가 자기 아내가 쓰던 핸드폰이 생각이 나서 그 핸드폰을 내가 써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원을 켰는데 그 안에 갤러리를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이 불륜 사진들이 다 저장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사진을 다 찍어놓고 모르고 그냥 처박아 둔 거였어요. 근데 그 갤러리 사진을 보면 왜 모텔 이제 욕실 그냥 수증기 뽀얀 곳에서 둘이 막 벌거벗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 침대에 누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키스하면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뭐 나체로 이렇게 있는 사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문제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됐어요. 아마 집을 나가 있는 동안 그 상간남하고 같이 지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 부부가 이제 이런 가정 파탄이 생겼는데 이 아내가 계속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요, 쉽게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좀 괘씸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경우 그러하듯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이제 이런 마음도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이 남편분께서. 그랬는데 이 아내분이 계속 협의 이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뭐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뭐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남편한테 협의 이혼을 해달라고 계속 졸랐겠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혼만 해주면 나 그냥 혼자 나가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 남편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어차피 이러한 상황에서 같이 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실익을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그냥 자기는 몸뚱아리만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아이들 양육권까지 주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오랜 고심 끝에 결국 이제 아내하고 협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편은 정말 황당했죠. 이 재산분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아내가 그냥 난 몸만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 믿고 그냥 협의 이혼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자 바로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온 거고 이 남편은 그 당시에 이 소장을 들고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한 채 유일한 재산 여기에 압류가 들어오고 이걸 나눠달라고 할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엄마니까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 하냐, 남편 혼자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는 하지만 이 남편 단독 재산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유책 배우자인들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아내가 자신의 기여도를 더 주장하면서 자기가 70% 그리고 남편한테 30% 이 정도 비율로 재산분할 해달라라고는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남편은 뭐 엄청난 정신적인 타격을 받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아무리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유책주의에 의해서 아내는 이혼 소송을 못 걸고, 이혼 소송을 못 건다는 거는 재산 분할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남편이 그냥 쉽게 협의 이혼을 해줬으니까 그때부터 협의 이혼되고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문화가 워낙에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협의각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냥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우자를 믿었던 거죠. 설마 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집을 네가 나눠달라고 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는 이 재산분할 협의각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재산 분할 협의각서는요 협의 이혼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재산분할 협의각서를 써놓고 협의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재산분할 협의각서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분할 협의각서를 작성하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 재산분할 협의각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 효력은 정말 막강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이혼하고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각서를 쓰게 되면 이제 그 2년이라는 기간도 없어지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남편은요 이걸 쓰지 않은 거예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혼은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내한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명확하게 잘 아시고 협의 이혼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사건은 재산분할 다 됐습니다. 5대5로 됐어요. 5대5로. 또 남편이 또 아이들도 양육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5대5로 이제 재산 분할이 됐는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단 1%라도 준 게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래도 아내로서는 믿지는 못해도 이 부모로서의 역할은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남편의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 잘 감안하셔서 만약에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 이혼을 해야 된다면 이런 재산분할 협의각서 꼭 잊지 않고 잘 검토해서 원만한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